안녕하세요. 아맞다 올리입니다. 3단원 마지막 단원까지 오신 분들 환영해요. 시크릿 노트 쫙 펼쳐주시고요. 4단원부터는 앞단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3단원까지 하셨으면 공부 거의 다 하신 거예요.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고요. 포장재의 선정, 입고, 출고,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보실 거예요. 우선 포장재의 입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장재의 입고 기준 페이지에서 몇 장만 넘겨보시면 이 단원의 용어 사전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포장재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로서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 각종 라벨, 봉합 라벨입니다. 운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외부 포장재, 그건 제외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시크릿 노트 빈칸 부분에는 검증, 확인, 취급 및 사용을 보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즉, 아무 포장재나 들여오면 안 되고 검증된 거, 확인된 거,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통과한 그러한 포장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품질 합격 판정 기준을 충족시킨 포장재를 입고합니다. 포장재가 워낙 종류가 많고 양도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아요.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포장재를 들여오려면 먼저 공급자를 결정하고요. 포장재별로 중요도를 분류합니다. 들여온 포장재의 사용 기한을 설정하고 보관 환경을 설정해요.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죠.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고 재평가도 시행합니다. 재평가에 따라서 재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 발주, 입고, 식별, 표시, 합격과 불합격 판정, 보관, 불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역시 이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항들이라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3번 정도 읽고 넘어가 주세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는 외워주세요. 포장재를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는 외워주세요. 우선 중요도를 분류합니다. 일종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구되는 품질을 임시로 결정을 해요. 주 타겟이 20, 30대인지 요새 어떤 색감의 포장을 대중이 선호하는지 펌핑력은 어때야 하는지 등등 그러한 포장재의 품질을 임시적으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와 품질에 맞춰서 포장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공급자를 승인해요. 적당한 업체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품질에 맞는 포장재를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임시 시험 방법을 선정하고요. 시험 방법을 확립합니다. 순서가 선정이 항상 먼저예요. 공급자도 선정하고 승인하고 시험 방법도 선정하고 확립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품질을 결정합니다. 아까 공급자를 선정하기 전에는 임시 요구 품질을 결정한 거예요. 품질까지 이제 최종 확실히 결정이 되면 드디어 품질 계약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제조를 개시합니다. 이야, 품질 다 끝났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들었다고 끝은 아니고요.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정기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제조소 검사도 시행해야 해요. 자,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포장재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안전용기 포장 기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험에서는 안전용기 포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단원에서 나오든지 철저하게 외우세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아이들이 이걸 삼켜서 큰일 날 경우가 있었대요. 포장도 예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액체상이라서 마시기도 쉽고요. 그리고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이하인, 이때 섭씨 40도 기준입니다.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 길죠? 길어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센티스톡스라는 단위를 주관식으로 낸 경우도 있었어요. 운동 점도는 얼마나 유동성이 좋은가를 보여주는데요. 잘 흐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가 됩니다. 운동 점도가 작을수록 잘 흐르게 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21cm 이하라는 건 물처럼 잘 흐르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오일이라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는 어린이들이 마시기 쉽잖아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안전용기 포장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시크릿 노트 여백에 적어주세요. 안전용기 포장을 위반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 안전용기를 다루고 있는지 알겠죠? 안전용기 포장 대상 기준도 다 외우셔야 돼요. 안전용기 포장은 어린이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고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봉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서 언급된 품목이라도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그리고 방화제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것은 안전용기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니까 안전용기 포장 대상 기준, 품목 이건 다 외우세요. 이렇게 적합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입고된 포장재, 보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적합 판정된 포장재는 포장재 보관소에, 부적합 판정된 포장재는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적합 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할 때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인지에 따라 각각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을 하는데요. 섞이면 안 되는 거 당연하죠. 필요한 경우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장재는 잠금 장치를 추가해서 쉽게 꺼낼 수 없게 적합 포장재와 확실히 구분되게 합니다. 적합 포장재는 빨리빨리 꺼내 써야 하니까 잠그지 말고 부적합은 폐기하거나 재평가할 때 꺼낼 테니까 그때까지 잠궈 놓는다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누구를 잠궈 놓는지. 단, 자동화 창고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적합 창고에 잠금 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적합 판정된 포장재는 생산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페이지나 시크릿 교재에는 우리 원료 포장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 포장재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금 읽는 부분도 원료 포장재가 써 있는데 포장재만 읽지? 하시는 분들, 식약처에 나와 있는 CGMP 해설서를 보시면 원료와 포장재를 묶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원문을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눈으로라도 보면 복습이 되고 좋잖아요. 원료도 보관하는 데 있어서 포장재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럼 이제 궁금증 해결됐고 포장재를 생산 장소로 이동시켜 볼까요? 시험법에 따라 결과가 나왔더라도 적합이네 하고 아무나 와서 이 포장재를 꺼냈으면 안 됩니다. 생산 장소로 이송할 때에는 반드시 승인된 자만 포장재를 꺼낼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누가 할 것인지 수령 절차서에 적어야 해요. 모든 건 문서로
기록으로. 그래야 누가 와서 일처리를 해도 혼동이 없겠죠. 서류라고 하면 여기서는 구매 요구서와 인도 문서도 있거든요. 이것도 입고 시에 확인을 해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를 해야 해요. 종류가 맞는지, 수량 개수가 정확히 딱딱 맞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포장재 운송을 위한 용기를 육안으로 일단 검사를 해요.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용기가 봉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뭐 터져서 뭐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야 돼요. 필요하다면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시설로 이동한 포장재, 이제 정말 포장하는 데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모든 건 절차, 문서상, 기록상 일치해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그 내용을 자꾸 외워주세요. 포장하는 것도 집에서 선물 포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장 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포장 지시서 포함 내용은 다 외우세요. 일단 어떤 제품을 포장하는지 제품명, 그리고 어떤 성능의 기계를 사용할 건지 포장 설비명, 그리고 재료는 어떤 건지 포장재 리스트,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상세한 포장 공정과 포장 생산 수량, 이 5가지 내용이 꼭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제품명, 포장 설비명, 포장재 리스트, 상세한 포장 공정, 포장 생산 수량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뚝 끊겼죠? 얘기를 하다가 포장재가 입고를 해서 포장을 하기 직전에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같이 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